피부는 더 얇아지게 되고 코끝에 있는 연골 부위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코끝에 있는 연골은 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코를 연장시키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더 치명적인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별성형외과 백형 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재수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과연 내 코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수술 전에 자기 스스로 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기 코가 재수술할 때 얼마나 어려운 정도의 코인지 그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마도 재수술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 코를 수술한 지가 20년 넘게 했는데요.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는 뼈와 연골, 그리고 크게 봤을 때 피부, 그리고 연부 조직이라는 살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얼굴에 또 맞춰야 됩니다. 일종의 복합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얼굴에 맞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코의 모양들은 그 사람의 얼굴에 맞춰서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폭에 적당한 높이, 이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수술하는 것 자체가 복합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고, 피부 자체도 변형이 돼서 너무 얇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연골 자체도 원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수술로 인해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은 그만큼 처음 수술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외관상 가장 보기 좋지 않는 부분이 코가 너무 짧아져서 이렇게 들려 보이는 경우죠. 코가 짧아지는 경우에 내 코끝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것은 애초에 수술할 때부터 코를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코끝을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연골이나 어떤 보형물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 코끝에 피부가 얇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위에 혈관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온도 차이에서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코끝에 넣었던 보형물 내지는 연골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좀 더 진행이 된 경우에는 코끝에 넣었던 보형물이 피부를 뚫고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코 속을 통해서 보형물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외부의 피부에는 세균이 존재하죠. 코 속 안에는 세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부를 뚫고 보형물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형물이라는 이물질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그 세균에 의해서 코 속 안에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연골 자체도 일부 녹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재난적인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코의 피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피부가 너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재수술을 하더라도 코를 연장시키는데 한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부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늘리기 위해서는 그 피부를 전체 코에서 부위에서 박리를 해서 연장하는 재배치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는 그 피부를 늘려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피부를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수술 후에 더 큰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코끝이 너무 빈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코끝이 굉장히 빈약하고 작았던 사람이라면 재수술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할 때 단순히 코를 높이는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어떤 부작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첫 번째 수술로 인해서 코의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형태가 더 변형이 되고, 코 안에 한 번이라도 절개를 하게 되면 그 코끝에 있는 연골이 일부가 상하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수술을 거듭해서 가다 보면 코끝에 있는 연골이 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코끝에 있는 연골 형태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흐물흐물한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코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재수술할 때는 그 변형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원래부터 코끝에 있는 연골 형태가 되게 작고 얇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연골 형태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일종의 재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재수술을 할 때는 먼저 수술한 걸 제거하게 되면 원래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복원이라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변형이 돼 있고 이미 흐물흐물하게 약해져 있는 연골을 거기서 더 세게 하는 수술은 개선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수술을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 수술도 어렵겠지만 재수술은 그만큼의 더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커서 줄이는 경우입니다. 코도 너무 길고 크고 넓고 뭉툭하고 살도 많고 그런 경우는 덜어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뭘 넣는 거 수술에 비해서 이걸 빼내서 줄이는 수술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축소를 했는데 개선이 덜 됐을 경우에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미 코 속 안에 있는 연골은 먼저 선생님이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연골을 잘라냈을 수도 있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연골을 넣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두꺼웠던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연부 조직 일부를 잘라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는 더 얇아지게 되고 코끝에 있는 연골 부위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의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죠. 거기서 재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수술했던 거를 안에 넣었던 걸 다 제거하게 되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애써서 다시 원래 형태대로 코끝에 있는 연골을 복원시켜 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코끝에 있는 압박받는 부분의 피부는 굉장히 얇아지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재수술 복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더 줄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치명적인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수술해서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날씬하게 코끝을 만들고 싶어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미 처음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에서 더 어려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본인의 코가 너무 커서 줄이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축소 수술을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꼭 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를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꼭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경우에 자기 자신의 코 상태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내 코가 재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운 코였구나.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경력이 많은 의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